안녕하세요. 최근 유럽에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이 사실상 시한부 상태라는 소식이 연일 화제예요.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인데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못하며 러시아의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개 연구소가 아닌 국가정보기관까지 경고했어요. 5년 안에 유럽 한복판이 전면전의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고 예고했죠. 6개월 내 국경 지역 국지전이 시작되고 2년 내 접경 국가들과의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결국 5년 안에 전 유럽을 뒤덮는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이에 유럽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을 갖추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이미 이를 해낸 유일한 나라는 폴란드라고 주목받고 있죠.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왜 진작 한국과 손잡지 않았냐며 비웃고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럽 국가들이 이제야 한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유럽 군사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했어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한 129조 원 특별 방위 기금이 한국에 몰릴 거라고 전망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이 손을 떼면서 전쟁 지속이 불가능해졌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중단했어요. 미국 뜻을 따르든지 혼자 싸우든지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죠. 젤렌스키는 미국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며 백기를 들었어요.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공할 것이고 유럽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미국은 단순 방관자로 이번 전쟁에서 나토의 결속력이 무너졌음을 보여줬죠. 나토는 러시아 견제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건 새로운 위기를 의미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야심이 줄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푸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불안은 계속돼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죠. 3년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도 예상 밖이었어요. 몇 주 만에 제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며 소모전을 치렀죠. 러시아는 인력과 장비를 대거 소모했어요. 공장엔 일손이 부족하고 2차 대전 물자까지 꺼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려면 국력 회복에 10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는 나토의 결속력이 탄탄하다는 전제 하에서였죠. 러시아가 도발하면 여러 국가가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해요. 결속력이 강하면 작은 나라도 러시아가 건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에 그 결속력이 허상임이 드러났어요. 대부분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망설이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죠. 지원 속도도 너무 느렸어요. 무기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천연가스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지원을 늘렸어요. 우크라이나의 존망이 가스 공급처 전환보다 덜 중요했던 거예요. 미국은 지원을 시작하며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을 강요할 힘을 줬어요. 하지만 트럼프 취임 후 지원이 끊기며 상황이 역전됐죠. 유럽의 무기 지원은 양도질도 부족했어요. 미국 수준을 대체할 수 없었고 젤렌스키는 백기를 들었어요. 이제 나토 국가라면 누구나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헌신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죠. 러시아는 약한 나라부터 침공할 거예요. 국력 회복에 10년이 필요하다는 전제도 깨질 가능성이 생겼어요. 나토 전체가 아닌 개별 국가를 격파한다면요. 6개월 내에 침공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5년이면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이 가능해요. 덴마크 국방정보국 드데이스 이 보고서에서 경고했죠. 러시아는 나토가 약화되고 분열됐다고 인식해요. 유럽 내 국가들과의 지역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져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죠. 드다이스 보고서는 트럼프의 행보와 맞물려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6개월 내 인접국 국지전이 가능하고요. 2년 내 발트해 지역에서 지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5년 내 미국 개입 없는 유럽 대규모 공격이 가능해요. 국가정보기관의 분석이라 심각성이 더해졌어요. 유럽 국가들에겐 촉박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5년 안에 국방력을 재건하기엔 너무 짧아요. 대부분 국가가 자체 기술과 생산 기반이 부족해요. 프랑스와 독일에 의존했지만 그들도 자기 장비 갖추기에 급급하죠. 오랜 군축 영향으로 10년이 걸릴 거예요. 무기 도입을 기다리는 국가들은 계약조차 없어요. 5년 내 러시아에 맞설 무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해요. 유럽 자체 역량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죠. 하지만 외부 힘을 빌리면 가능성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빅딜을 성공시켰어요. 첨단 무기를 빠르게 공급받고 있죠. 내년이면 K9 전량을 인도받을 예정이에요. 천무 90대도 조기 납품됐어요. K2 전차도 조기 납품 중이에요. 노후된 PT-91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한국과 손잡아 우크라이나를 도우며 국방력을 키웠어요.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할 결과예요. 폴란드 현 정권은 무기 계약을 검토했지만 문제없었어요. 현지 생산과 수출까지 추진 중이죠.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산 K2에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가 비싸 포기했죠. 스웨덴 경전차도 5년 내 납품이 어려워요. K2로 눈을 돌린 상황이에요. 폴란드 사례를 본 유럽 국가들이 움직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테이블에 올렸죠. 한국은 성능,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으로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 연관성 때문에 문턱을 넘기 힘들었죠. 5년 시한이 생기며 상황이 바뀌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나토를 벗어나 한국과 군사동맹을 제안했어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됐죠. 폴란드 언론은 발트 3국이 새로운 동맹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나토의 불확실성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러시아 위협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경험을 공유했죠. 나토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자체 군사동맹을 계획 중이에요. 국가들이 각자 도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자는 분위기가 퍼졌죠. 자체 산업이 붕괴된 국가들에겐 한국이 답이에요. 그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유럽 국가들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늘렸어요. 안보 투자를 서둘렀죠. EU 위원회가 새 방위비 예산을 책정했어요.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나섰어요. GDP 1.5% 증가로 6,500억 유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안전한 유럽을 위해 8천억 유로, 129조 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금액이 향후 방위비 목표가 될 거예요. 유럽은 한국보다 나은 선택지를 찾지 못했어요. 폴란드가 성공 사례가 됐어요. 신규 예산의 상당액이 한국에 집중될 전망이에요. 코가 높던 유럽도 한국 협력을 구하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만 한국 방사는 더 성장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또 큰일을 준비 중이에요. 현무-6 ICBM 개발 윤곽이 드러났어요. 장거리 다탄도 미사일로 세계가 주목했어요. 미니트맨급 기준으로 설계 중이죠. 30년 전엔 불가능했던 국산 ICBM이에요. 이제 하늘을 지킬 날이 가까워졌어요. 현무-6이 성공하면 사거리 7,000km를 넘어요. 중국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거예요. 한국 미사일 전력이 급상승할 전망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맡았어요. 현무 미사일 보유량이 6,000발을 넘었어요.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중심이 될 거예요. 현무-6과 천무가 주력이에요. 중국 도발시 주요 시설을 마비시킬 계획이죠. 미국도 미사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럽은 영국, 프랑스만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어요. 현무처럼 생산력을 갖춘 나라는 드물어요. 캐서스는 한국을 세계 2위로 평가했죠. 1위는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이에요. 한국은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탄도 미사일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미국 스텔스 미사일,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표적이에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해요. 현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에요. 현무는 극비리에 관리돼요. 생산량은 추정으로만 알려졌죠. 현무-6은 5,000km 이상 사거리에 9톤 탄두를 실어요. 연간 80에서 90발 생산이 가능해요. 생산력이 늘면 더 많아질 전망이에요. 주변국엔 골치 아픈 소식이죠. 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반대로 보죠.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예요. 현무가 오히려 우위라는 분석이에요. 핵은 보복을 초래해요. 상호 파괴로 끝날 뿐이죠. 핵으로 협박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비핵 정밀 타격 기술이 발전했어요. 핵을 무력화하는 게 쉬워졌어요. 현무-6은 핵급 폭발력을 낼 수 있어요. 북쪽 국경과 서해도서에 배치될 거예요. 합동 교전 능력을 갖췄어요. 미사일 사령부와 장비를 연동해요. 하나의 타격 포드처럼 작동하죠. 레이더 방 목표를 요격할 수 있어요. 군사용 위성으로 정밀도가 높아졌어요. 텔트럭 컨테이너 발사대를 사용해요. 발사 후 회피가 빨라졌어요. 사거리, 안정성, 명중률이 향상됐어요.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성공했죠. 극초음속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해요. 벙커 버스터급 위력이 검증됐어요. 현무-2를 대체하며 전 지역에 배치돼요. 핵무기급 화력을 갖췄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이 보조할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죠. 현무-6은 양산 즉시 배치돼요. 여단급 부대를 격파할 수 있어요. 정밀도와 억제력이 올라가요. 개전 초기 승패를 좌우할 거예요. 발사량이 전투력을 결정해요. 한국의 생존이 현무에 달렸다고 봐요. 북한과 중국엔 악몽이에요. 현무-6이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닐 거예요. 합동 화력함과 연계되면 더 강력해져요. 상호확증 파괴의 환상이 깨졌어요. 핵 대응은 위기 관리 포기예요. 현무는 임계점을 넘지 않는 대안이에요. 국제 여론도 제식 무기를 주목해요. 핵 대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죠. 현무는 KMP의 핵심 수단이에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최적의 전략이에요. 3단 추진체 개량 여지도 있어요.
ICBM 기술을 확보한 셈이죠. 핵 보유국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예요. 현무 -6이 핵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